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과학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입니다. 숲의 나무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너무 가까우면 뿌리가 엉켜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또 너무 멀면 이 폭우나 산사태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데요. 네.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가 좋을까요? 디스턴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동우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디스턴스는 사전적으로 거리 또는 이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어떤 책인지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감 잡으셨습니까? 네, 조금은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우 작가님이 직접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스턴스라는 책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각 상황마다 필요한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책이고요. 예.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건축학, 건축철학, 그리고 문화인류학, 동물행동학, 인간공학 등의 학문을 통섭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아야 했는데요. 보통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의 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공적 거리가 그것인데요. 이 경우마다 우리가 상대방과 설정해야 되는 거리는 상황과 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고요. 예. 에드워드 홀은 이 네 가지 공간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거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 그 거리가 있는데 주장한 학자들은 모두 다 이 공간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공간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 그 토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거리가 지키면서 생태계 질서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사실 거리와 공간, 언뜻 듣기에는 개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책에서는 거리와 그 공간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루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하철 좌석에 앉는 순서를 보게 되면 항상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선 양옆 가장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공간 본능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전선 위에 앉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전선 위의 새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본능이라는 거죠. 예.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나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또 상대방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 공간, 이건 어떤 건지.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공간이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엘리베이터와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에는 누군가 같이 타게 되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그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누드 엘리베이터나 또는 전망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인데요. 자동차에 탈 때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죠. 네. 이럴 때에도 상대방의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주말에 커피숍에 가보면 그 처음 소개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죠. 네. 대개가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현상은 남성은 대개 의자 앞으로 다가와 앉고요. 여성은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다는 거죠. 예. 이 자세를 해석해 보면 남성은 여성의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는 것이고 여성은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면 그 거리가 줄어듭니다. 예. 이때의 거리를 우리는 친밀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고 했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거리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아마 마음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리를 좁히는 그 시간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의 개념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비즈니스에 활용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곧 돈이다라는 인식을 가져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인류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네. 우선 그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납니다. 예. 공간이 곧 돈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또 인류가 가진 공간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은 바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네. 대중교통과 비교해 볼 때 확실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간이 곧 돈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는 모든 경제관념에서 공간 없이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디스턴스라는 책은 여러 가지 분야를 결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요. 다분히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책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널리즘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의 관념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디스턴스라는 책 소개를 들으니까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저희 둘의 거리를 왜 이렇게 신경 썼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적당한 같습니다. 예. 자, 이동우 작가와 함께 이 디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